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흥미로운 공연을 전화해 드리기 위해서 달려 오늘 왜 그래요? 긴장됐습니다. 예, 공연 알림이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예. 옷이 네, 곰돌이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곰돌이요? 털이 이렇게 보송보송한 옷을.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지긴 했지만. 네, 그 곰돌이 귀여운 의미만 좀 받으면 좋겠는데 살이 좀 쪄 보이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털이 이렇게 붕성붕성한 옷이어서 네. 많은 분들이 입으시는 옷이지만 되게 따뜻해 보여가지고 그냥 제가 말씀드려봤어요. 어제부터 갑자기 추워져 갖고요. 네. 추위 많이 타시는 편이세요? 아니 또 이제 이 패션을 좀 앞서가야 된다는 생각. 와이프가 주는 대로 입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은 예. 복장하고 약간 뭔가 맞는 느낌이 있어요. 동화 같은 얘기 맞아요. 해주신다고요? 예. 오늘 따뜻한 동화나라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네. 그 대본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 의상이 딱 그렇게 어울려서 말씀하신 거였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따뜻한 이야기긴 한데 그렇다고 이제 이 작품이 어린 친구들과 함께 보는 그런 동화 이야기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의 장르 자체가 네. 그냥 뮤지컬이 아니라 어른이 뮤지컬입니다. 어른을 상대로 한 뮤지컬이에요? 예, 어른이 뮤지컬. 예. 그 제목은 어른이 뮤지컬 난쟁이들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네. 이제 어른들이 보는 동화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화인데 이제 단순한 동화는 또 아닙니다. 예. 어떤 작품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네. 이제 우리가 난쟁이들 이런 표현을 썼지만 네. 이건 키가 작은 사람을 좀 얕잡아 부르는 말이라고 사전상 용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렇게 작품을 표현할 땐 그런 제목을 쓰니까 네네. 오해가 청취자분들께서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네. 제목은 뭐 저희가 불가피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어떤 작품입니까? 이게 제가 동화나라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작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동화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여럿이 한 번에 나오거든요. 네. 인어공주, 네. 신데렐라, 네. 백설공주 뭐 이런 캐릭터들이 한 번에 나오는 그런 공연입니다. 다 공주인데요? 예, 공주들도 나오고요. 네. 이제 제목이 난쟁이들이라고 방금 말씀 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지만 예. 공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백설공주에 나오는 7 난쟁이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친구들이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제가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예. 오늘 내용을 좀 잘 들어보시고 혹시 연말에 예. 회사도 괜찮고 뭐 동창회도 괜찮고 네. 단체로 문화 회식, 문화 관람, 공연 관람 이런 거 좀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공연이 아마 딱 그런 성격이 잘 맞는 공연인 것 같으니까 그래요? 한번 들어보시고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지금 뭔가 안 맞는데요. 직장에서 회식하러 가는데 네. 신데렐라 볼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씩 설득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연말에 공연 관람하는 모임 생각보다 많은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공연을 좀 재밌게 보셔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이 그런 류의 작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데렐라, 인어공주, 백설공주가 나오니까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일단 쉽고 예. 그렇죠. 그리고 다 알고 있죠. 이 캐릭터들이 아주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현실적인 이야기로 약간 변형돼서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재미가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장르가 코미디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보시는데 같이 보러 가면 일단 좀 재미가 있고 좀 신이 나야지. 그렇죠. 예, 너무 행복하니까. 가라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장르가 뮤지컬이니까 당연히 신나고 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아마 선택해 보실 만한 작품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야기 구조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또 무대에서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극적이어서 드라마 자체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너를 꾸준히 좀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공연 웬만하면은 실패 안 하거든요. 네. 믿고 한번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진행자님께서 약간 의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혹시 안윤수 대표님 제작하시는
맞는데요. 제가 제작하는 작품 맞는데요. 작품이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건 제 어떤 사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믿고 네. 제가 한번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진 않습니다. 사심이. 근데 그게 목적의 다는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예. 작품 소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 동화나라 이야기라고 말씀드렸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주들이 나오는 이런 그 동화 속 주인공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목에서 말씀 조금 전에 드렸지만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난쟁이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 친구들이 주인공이어서 제목이 이제 그렇게 설정이 돼 있고요. 네. 상황을 말씀드리면 동화나라에서 무도회가 열려요. 예. 근데 이 무도회에서 이번 동화의 주인공을 뽑는다는 설정을 갖고 있고요. 이 주인공이 뽑히지 않으면 이 동화 속의 캐릭터들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되고 그러면은 동화나라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화나라에서 펼쳐지는 무도회에서 주인공으로 뽑히는 게 네. 동화 속 캐릭터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그러면 그걸 관객이 뽑아요? 아니죠. 드라마 상에서 이제 이번 동화나라의 주인공을 뽑는 설정이고 관객들은 보고 웃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관객이 직접 뽑는다고요. 관객들한테 물론 이제 그 투표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지만 저희가 거기까지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드라마 상으로 이제 그런 설정이 있습니다. 제가 제작하는 공연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우리 진행자님께서 어떤 공연의 허점을 좀 찾아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은 네. 주인공으로 뽑혔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설정이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되는지. 주인공을 뽑아가는 과정이 이 공연의 드라마고요. 이제 그 드라마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공연이 시작되고 나면 네. 이 동화나라를 관객들한테 소개하는 마법사가 나와서 네. 이런 설정을 충분히 얘기를 하면서 공연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모르시고 가셔도 공연 보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실 거고요. 네. 이제 공연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화나라에서 여러 동화 속 주인공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주나 또 왕자 이런 캐릭터들은 무도회에 편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이 극 중에 나오는 주인공들인 난쟁이들은 네.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이 난쟁이들은 탄광마을이라는 곳에서 탄광 일을 하고 보수로 하얀 빵을 받아요. 예. 근데 이제 하얀 빵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네들의 삶에 그냥 적응이 돼서 살고 있는 거였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 찰리라는 난쟁이가 본인의 포부를 밝히게 돼요. 예. 찰리는 반드시 무도회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 참석하는 공주와 키스를 해서 왜 보통 그 동화 보면은 신데렐라는 왕자와 키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키스를 해서 이번 동화나라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목표가 이 주인공 난쟁이 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근데 난쟁이는 무도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네네. 설정상. 예. 그래서 이 찰리가 공부를 했는데 어떤 책에서 그 방법을 찾아내게 돼요. 이 동화에 자주 나오는 마녀를 찾아가고 마녀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동화에 보면. 꼭 나오죠. 예. 마녀를 찾아가서 주문을 마녀가 외워주면 예. 난쟁이가 키가 커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갑자기 피노키오가 되는 거예요. 그건 피노키오는 코가 커지고요. 난쟁이니까 키가 커져야지 동화나라에 그 무도회에 참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들어서 네. 이 방법을 택하고 싶은 건데 근데 동료 난쟁이들한테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동료 난쟁이들이 자기는 싫다. 그냥 난 여기서 탄광마을에서 일하면서 하얀 빵 보수를 받고 있는 삶이 행복하다. 이러면서 안 가겠다고 얘기해요. 거기 가면 위험하다고. 예. 근데 찰리가 그래서 혼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때 늙은 할아버지 난쟁이가 함께 가겠다고 딱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 바로 늙은 할아버지 난쟁이가 백설공주와 함께 살았던 난쟁이 7명 중에 막내 난쟁이였던 거예요. 이 막내 난쟁이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백설공주는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데 네. 본인들은 기억 속에서 자꾸 사라지게 되니까 자기도 이제 그런 꿈을 갖고 백설공주를 한번 만나보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이 찰리와 그 늙은 난쟁이 빅이 함께 이제 그 무도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드라마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가를 줘야지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죠. 이 공연이 갖고 있는 재미는 현실적인 것들을 이 동화 안에 집어넣었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거든요. 제가 어른이 뮤지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어린이들한테는 알려주고 싶지 않은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 입장료를 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마녀를 만나서 주문을 외워달라고 막 부탁을 하고 뭐 기도를 하면 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럼 마녀가 아우 난쟁이 왜 이렇게 자꾸 귀찮게 걸어 이러면서 화가 나서 아우 하면서 승질을 내면서 네. 돈을 써야지 마법이 이루어진다고 한마디를 딱 하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면서 이런 데서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서 잠깐 우리가 네. 한숨을 돌리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예. 노래 한 곡 준비해 오셨죠? 예.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이 찰리랑 빅이 생각하고 있는 포부, 이 공주만 만나게 되면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넘버가 있습니다. 네. 뮤지컬 넘버 중에 공주만 만나면이라는 넘버가 있거든요. 요거 들어보시면 가사 들어보시면 이들의 어떤 포부를 느끼실 수 있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네. 인생은 한 방이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왜냐하면 공주만 만나서 동화나라 주인공 되면 자기 그러네요. 인생이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넘버 한번 들어보시면 노래는 또 굉장히 좋거든요. 예. 들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좀 아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전 무서워요. 그렇지 무섭지 찰리. 아니요, 할아버지처럼 늙을까 봐요. 어릴 적부터 제 꿈은 단 하나, 행복해지는 거였어요. 어떻게 여길 벗어나 멋지게 살지,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눈앞에 마법처럼 나타난 이 책. 그 책 이 책이 내게 말했죠. 뭐라고? 그런 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야. 공주를 만나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 공주만 잡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불쌍한 신데렐라 왕자를 만나 인생 폈듯이 공주와 결혼만 하면 모든 게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을 거야. 공주만 잡으면 마법의 종 울린다면 내 남은 날들은 특별할 거야. 찰리 알아. 내가 지금 여길 떠난다면 엄청난 고난이 밀려오겠지만 희망도 꿈도 없이 나이만 먹기는 싫어. 멋진 걸 원한다면 해보는 거야. 모두가 알아도 아무나 할 순 없지. 남과 다른 걸 원한다면 용기를 내야 해. 빛나는 미래, 행복한 엔딩, 세계에서만 보던 모든 걸 다 가질 거야. 할아버지 왜 이래요? 찰리 나도 데려가. 공주를 만나면 내 소원은 이루어져. 공주만 잡으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공주를 만나면 공주만 잡으면 그토록 원하던 해피엔딩. 가자. 뮤지컬 난쟁이들 가운데 공주만 만나면이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그 노래 들으면서 그 네.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니 보통 왕자하고 공주가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긴 왜 난쟁이가 공주를 만나요? 그러니까 무도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왕자와 공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난쟁이 찰리랑 빅은 아예 그런 자격도 없는데 노래 가사에서 나왔지만 그래서 용기를 내야지만 자기 인생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왕자처럼 되기 위해서 무도회에 가서 공주를 만나야 된다. 이게 이 드라마의 설정인 거죠. 근데 왜 그 사람이 저 같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예. 네. 내 인생을 비슷하게 느끼는구나. 네, 내 인생을 네. 이겨내려면 네. 여기서 한 단계 도약하려면 네.
난 뭔가 해야 돼. 이럴 때 용기가 필요하고 뭐 이제 이런 그런 메시지가 공주를 딱 만나가지고 그렇죠. 인생 확 폈으면 좋겠.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래요? 20대면 괜찮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행자님의 인생도 어느 순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인생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오늘 방송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하여튼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마녀를 만나서 이 찰리와 빅이 키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도회가 열리는 성에 도착하게 되고 네. 이 성 안에 들어갈 때도 역시 보석을 지불하면서 돈을 지불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죠. 네. 근데 그렇게 성 안에 들어갔더니 우리가 알고 있던 공주들이 거기에 쫙 있는 거죠. 아. 무도회를 하면서. 예. 근데 그 공주들도 역시 욕심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 동화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왕자를 만나서 키스를 해야 된다는 어떤 욕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공주가 신데렐라였던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이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신데렐라가 그렇게 해서 왕자를 만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상에 예. 근데 그 왕자가 알고 봤더니 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던 왕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왕자 그 신데렐라가 결국은 이 유리구두에 차압딱지를 붙이고 네? 네. 차압딱지를 붙여요? 네, 이런 설정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를 만나가지고. 네, 왕자긴 왕자인데 빈터털이 만났던 거죠. 어. 네, 이런 설정 같은 게 이제 공연 중에 등장하니까 그럴 때마다 관객들이 웃음이 터지고 재미를 느끼는 거죠. 신데렐라도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구나 우리가 몰랐던 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신데렐라 얘기하셨는데 백설공주는? 네, 줄거리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예. 신데렐라는 그런 이유로 이번 무도에서 왕자를 반드시 만나야 되는 어떤 그 사정이 있는 거고요. 예. 백설공주 사정도 또 공감이 또 갑니다. 어떤 얘기냐면 백설공주는 그 우여곡절 끝에 난쟁이 빅 그 늙은 난쟁이를 만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빅은 7번째 난쟁이 중에 막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나서 이제 백설공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고 쓰러졌을 때 지나가는 왕자가 키스를 해서 깨워서 또 왕자를 만나서 이 동화에서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만났던 왕자랑 이제 부부가 돼서 부부 관계를 치렀는데 예. 그때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게 됐고 백설공주는 그제서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외모나 재력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또 다른 것도 중요한 게 있다. 그제서야 계속 일을 했었던 난쟁이들도 진짜 어떤 남자가 아니었냐 이런 생각을 백설공주가 하게 되는 그런 설정이 또 담겨져 있는 거죠. 아. 방송이라서 제가 더 심하게 말씀 예. 못 드리지만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걸로 하죠. 네. 괜찮겠죠? 네네. 이해하셨겠죠? 네. 그럼 다짐을 받아요 저한테. 아니, 시사야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야자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 제가 처음 봤어요. 아니, 어떻게든 공연을 또 설명해야 되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공감을 하는 또 그 관객분들이 또 계시고 인어공주 얘기도 또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어공주요. 인어공주는 동화 이야기 그대로 그 갖고 오는데 동화 이야기에서 꼬리를 잃고 다리를 얻습니다. 네. 왕자와 이제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근데 다리를 얻으면서 결국 말을 잃게 되면서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저희 공연에 나오는 인어공주는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로 사랑에 빠지지 않겠다는 다짐을 갖고 있는 그런 설정을 갖고 있어요. 네. 예, 이렇게 인어공주, 백설공주, 신데렐라 뭐 이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설정을 갖고 있으니까 보시는 관객분들이 공감을 하고 또 어느 정도는 현실과 맞닿아 있는 얘기여서 재미를 확 크게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공연에 상징적인 노래하고 캐릭터가 더 있다고요? 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네. 이 공연의 내용은 이런 설정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공연을 굉장히 재미있게 해주는 설정 중에 하나가 이 왕자들이 등장하거든요. 예, 이 그렇죠. 동화나라에 나오는 왕자들. 예. 왕자들이 그 보이는 모습이 금발에 단발을 한 왕자들이 예. 보이지 않는 말을 타고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예. 이 등장할 때부터 입으로 뜨그덕 뜨그덕 이러면서 등장을 해요. 이 소리부터 제스처 그리고 노래가 하나 있는데 끼리끼리라는 넘버거든요. 네. 이 넘버에서 골반을 튕기는 춤이 있어요. 이걸 한번 시작하게 되면 객석에서 한 번에 재밌어서 막 하하하 이렇게 터지는 웃음이 아니라 이쪽 저쪽에서 웃음을 참지 못해서 나오는 웃음 있잖아요. 아, 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끼리끼리 하면서 이게 노래가 굉장히 신나게 나오거든요. 이거 보고 나면 공연의 드라마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도 그 왕자들 3명은 기억이 나는 이런 공연입니다. 이게 전반적인 흐름이 코미디니까. 예. 예. 코미디인데 그냥 코미디 아니고요. B급 코미디고 그냥 뮤지컬 아니고 어른이 뮤지컬인 거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지금 이제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궁금증이 막 생기실 것 같은데요. 궁금하시면 보러 가셔야죠. 이게 지금 소극장 뮤지컬이죠? 네, 소극장 좌석이 한 얼마나 돼요? 300석밖에 되지 않는 공연장에 7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 공주 의상 있잖아요. 드레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우리가 딱 보면 저 사람은 신데렐라 이런 게다가 신데렐라는 또 이 좀 키가 큰 남성 배우가 연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의상을 계속 바꿔서 입고 막 나와요. 그래서 엄청 이 공연장이 좁다고 느낄 정도의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와서 아마 그 아주 그 보여지는 것도 노래도 캐릭터도 충분하다 못해 약간 넘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네. 끝으로 들을 곡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끼리끼리. 끼리끼리라는 넘버인데요. 이 지금 이렇게 그 음악으로만 들으셔서 상상이 잘 안 되시면 이 뮤직비디오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공연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뮤직비디오인데 약간 B급 코미디 뮤지컬이라 한번 음악 들으시면은 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아니 요즘에 웃을 일 별로 없으시잖아요. 맞아요. 이런 공연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바탕 웃고 나오면은 참 속이 후련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보장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도 자신감을 갖고 얘기해 김성환의 주셨으니까요. 시사야에서 저 자, 너무 무엇이든- 막방 아닌가요?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라가 안윤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뮤지컬 난쟁이들 가운데 끼리끼리라는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도 입 밖으로 말하진 않지만 변하지 않는 세상의 법칙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 누가 봐도 매력있고 집안 좋은 남잔 누가 봐도 어디 가도 아쉬울 게 없지 끼리끼리 만나 사람들을 끼리끼리 만나 끼리끼리 만나 사람들을 끼리끼리 만나 우리를 봐 이렇게나 멋진 우리 어떤 여자 만나봐도 괜찮으니 없어 용을 쓰고 놀라주려 해도 수준 안 맞아서 우리끼리 만나 누가 봐도 매력별로 집안 별로인 남자 누가 봐도 어디 가도 눈에 띄질 않지 끼리끼리 만나 사람들은 끼리끼리 만나 끼리끼리 만나 사람들은 끼리끼리 만나 끼리끼리 만나 끼리끼리 만나 끼리끼리 만나 아직까지 짝도 없이 매일 밤 혼자라면 정답은 하나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김서영의 영화로 읽는 정신분석입니다.